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하는 강의를 맡은 장웅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이제 함께 오늘 이제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에 대한 소개고요. 저는 이제 2002년도에 영문학으로 박사를 받았고 박사 논문은 이제 비교문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셀린저라고 하는 미국의 유대계 작가와 중국에 보면 여러분 도연명은 많이 들어보셨죠? 도잠이라고 하고 도연명인데 이 도연명과 이 두 사람을 이제 불교와 노장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하는 게 이제 박사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서 비교문학으로 좀 학위를 받았고요. 뭐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뭐 장인의 발견 이런 데도 좀 제가 좀 출연했고 KTV에도 좀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유튜브에서 이제 제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뭐 상당히 뭐 여러 가지 그 자료도 올려놓고 뭐 이거 오늘 말고도 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면 제가 한 800개 이상 올려놨어요 영상도. 거기에 뭐 여러분이 그 들으셔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 쓴 책이고요. 조금 커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 강의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말이죠. 꿈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항상 청춘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이러실 때 꿈과 열정이 그러니까 나이가 젊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그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 좋은 말이라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봤으니까요. 뭐 사진 같은 거는 이렇게 뭐 중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찍으셔도 됩니다. 여기 화면을 쓰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자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야, 여기 좋은 것이네요. 이 자료도 다 주시고. 이게 이제 제가 학위를 받았던 그런 그 사진들이고 이제 이거는 제가 강의했던 그 사진들. 이게 이제 경기천년 공부장인의 요즘은 다 그 뭐죠? 이런 걸 바로 이게 안 하면 인증샷 시대라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쪽으로 하시면 화면이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부터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수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우리가 이 호모쿵푸스라는 말이 있어요. 호모쿵푸스. 이 호모쿵푸스라는 건 뭐냐면 거기다 좀 써놓으십시오. 프린트물 받으신 분은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공부하는 인간. 호모쿵푸스. 거기 책에 프린트물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소림사에서 쿵우라고 들어보셨어요? 쿵우? 네. 이 쿵우가 원래 쿵우가 아니에요. 쿵푸예요. 쿵푸. 근데 그걸 잘 모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쿵푸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쿵우라고 하는 거예요. 발음상. 한국에서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 쿵푸라는 말 자체가 공부라는 말이 있죠. 공부. 이 공부라는 말을 이렇게 그 쿵우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인생의 가장 즐거운 중독이 공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지긋하게 이렇게 연세도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공부라는 것이 정말 제일 즐겁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다른 거 뭐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으셨거든요. 승마도 하고 뭐 골프도 치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공부만큼 재밌는 게 없다 해서 정말 늦게 그 석박사 공부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제가 아는 한 분이 제가 이제 올해 53세거든요. 닭인데 그 올해 뭐예요? 77세예요. 77세신데 그 단국대학교에 또 이제 거기 가서 문해창작을 또 공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이렇게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 정말 나이 불문입니다. 나이 불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즐거운 중독은 공부다. 그리고 이제 공부에는 늦은 때라는 게 없죠. 공부에 늦은 때라는 건 없습니다. 아, 제가 이거 펜을 좀 안 가져왔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있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좀 전공해서 자꾸 영어 써도 됐죠? Better late than never. 한번 써보세요. Better late than never.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해가세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Better late than never. 딱 해보실래요? Better late than never. 예,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이러면 난 늦었어. 나는 지금 늦어서 공부를 못해. 이러신 분들이 참 많으셔요. 근데 공부라는 것은 정말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뭐 내가 80에 대해서 그림을 새로 공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정말 늦은 나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이제 제가 썼지만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은 거기 이제 프린트를 좀 찾아보세요. 오늘 공부하는 것은 어제와 다른 나를 만나기 위해서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제와 다른 나를 만나기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좋아하는 시를 이제 여기서 썼지만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참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 때는 무슨 꽃이 있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산 정상에 오르기에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모르는데 내려올 때 보면 아 내가 무심코 지나갔구나. 이런 걸 참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라는 건 학생이에요. 정말 평생을 학생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으로 산다는 게 아무것도 알지 않고 학생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내 일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학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공부만 하면서 저도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는 거지 공부만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실제로 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할 때, 영문학을 공부를 할 때 실화인데, 그때 이제 너무나 바빴어요. 뭐 일주일에 막 강의가 한 50시간 정도 있었는데, 바쁘게 생활하다가 보니까 아침에 제가 어학원에서 토익 강의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막 그 논문 이런 거에 정신 없다 보니까 왼쪽에는 검은색 구두를 신고 왼쪽에 갈색 구두를 신고 간 거예요. 어학원에 강의를 하러 갈 때. 저도 모르고 제가 이거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뭔가에 빠진다는 것은 정말 멋진 내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에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수업은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 영어 공부도 조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I'm into라는 말이 있어요. I'm into. 그렇다고 제가 아주 어려운 영어를 설명 안 할 테니까. I'm into 이러면 나는 뭐뭐에 빠졌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뭐뭐에 빠졌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난 영어에 빠졌다 그러면 뭐겠어요? I'm into English. I'm into English. 그렇죠? 나는 음악에 빠졌다. I'm into music. I'm into music. 이해가죠? 나는 춤에 빠졌다. I'm into dance. 뭐 이야기할 건 뭐 끝도 없죠. 뭔가에 빠진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인생 가장 즐거운 중독은 뭐냐면 이 변화와 혼돈에 대응하는 선택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기 써놨죠. 끊임없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든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체인지란 말 들어보셨죠? 체인지. 변화죠, 변화죠. 이거 울 수가 없죠, 체인지, 변화. 그런데 여기서 한 글자만 바뀌면요, 뭐가 된지 아세요? C로 바뀌면 이게 찬스 기회가 돼요. 맞죠? 그렇지 않나? 이게 정말 내가 열심히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기회가 나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변화하지 않고 나에게는 왜 기회가 오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근데 기회가 오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열심히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저는 참 이런 말 좀 중시하는 거고요. 정말 간절히 바람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간절히 바람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 들으셨죠? 간절히 바람이 이루어진다. 이걸 이제 우리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제가 이제 강의할 땐 꼭 책에 있는 것만 설명은 안 드립니다. 왜냐면 책에 있는 것도 여러분이 거기 보시면 되지만 제 이야기를.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글은 잘 보이나? 불 안 켜셔도 되겠어요? 안 보여요. 그럼 진작 말씀하시 불좀 켜주시죠. 그 뒤에. 네, 불을 좀 몰랐네. 네, 다 켜놓으세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요, 이거를. 피그말리온 효과.
이게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정말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만든 어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여자 그 석고상에 너무나 사랑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그 석고상을 이제 신께서 여자로 실제로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뭐 이야기하면 길지만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데 정말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정말 책을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원하고 정말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한자에서도 보면 수주대토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주대토. 이 수주대토라는 게 그루터기를 기다려서 토끼를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루터기를 기다려서 토끼를 시킨다는데 이 송나라에 밭을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밭을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루는 이제 보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이 그루터기라고 들어보셨죠? 그루터기 밑둥이 이제만 있는 이 그루터기에 토끼가 막 시속 100km로 가다가 여기에 부딪혀갖고 뇌진탕으로 죽어요. 토끼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야 이거 웬 떡이냐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밭을 안 갈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딱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여기 딱 이렇게 망을 보면서 이렇게 뇌진탕으로 죽는 토끼 없나 라고 기다리기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 송나라의 웃음거리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수주대토라고 해요. 수주대토. 그루터기를 지켜서 토끼를 기다린다.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나는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는 거. 이거 정말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기회가 오기를 바라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마음 가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공부라는 게 그래요. 저도 이제 학위를 뭐 10개 학위를 땄지만 공부라는 것은 꼭 학위를 따는 것만 공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하는 것도 공부고 뭐 여러분 취미 활동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뭐에서 글을 뭐 그냥 스필이라든가 이런 글을 쓰는 것도 공부고 공부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그것이 공부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뭐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인 또 이제 수업을 조금씩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거기 화면에 보이시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자 뭡니까?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래요? 1번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자 2번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3번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건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맞죠? 여러분 이렇게 공부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쿵푸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쿵푸가 이 공부예요. 공부. 이 공부를 이제 중국식으로 읽으면 쿵푸가 되는 거예요. 쿵푸인데 이걸 한국에서 발음하기 편하게 쿵우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호모 쿵푸스라고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 호모 쿵푸스의 쿵푸가 요 공부입니다. 공부를 한자로 이렇게 써요. 공부를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아니 이 공부라는 것도 또 이야기를 하자면 뭐 복잡한데 이 공자는 땅을 다지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도구가 있어요. 이런 도구. 그래갖고 땅을 이렇게 잘 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다지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을 다지는 도구가 이 공자거든요. 이렇게 뭔가를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건 기초를 잘 탄탄히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결국은 이 사람이 이게 사람 인자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두 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부의 의미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해석은 이 남자가 이 동곳이라고 해서 비녀 아시죠? 비녀. 여자들의 비녀를 남자들이 꽂을 때는 동곳이라고 하는데 이 동곳을 꽂은 남자 이런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 이제 동곳을 꽂았다 이런 의미에서 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해석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마음, 내 마음과 내 아내 마음, 밖의 마음 이런 것들을 또 일치시키는 거다. 이런 또 해석도 있어요. 이 뭐 부자 해석은 아주 다양합니다. 어쨌든 마음을 꽉 다잡고 우리 공부할 때 보면 이렇게 뭡니까 머리에다가 끈을 딱 묶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쓰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데 자 알지 못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걸 아는 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여러분 왜 배워요? 모르는 사실이 너무나 많아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요. 자, 이게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제가 드려볼게요. 여러분 담양에 가보셨죠? 담양에 가면 뭐가 있냐면 소세원이라고 있어요. 소세원 보셨죠? 담양 유명한 소세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소세원에 가면 거기에 이제 무슨 단이냐면 애양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애양단. 그러니까 애양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 쓰면 사람할 애자에 볕양. 여러분 뭐 한문 공부하신 세대니까 한자 좀 써도 되겠죠? 제가 한자 안 쓰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뭐 한문을 좀 아시는 분들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볕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볕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애양이라는 것은 볕을 사랑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곳에는 이제 햇볕이 잘 드는 곳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한문학을 공부하면서 이 한문학의 권위자인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애양은 볕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애양은 어떤 뜻일까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좀 퀴즈를 여러분에게 내서 마치시면 제가 책을 한 오늘 5권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선물 드리려고. 일단 드리고 나서 나중에 사인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양은 어떤 뜻일까요? 자,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양지를 꿈꾸다. 양지를 꿈꾸다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말씀. 사랑을 기른다. 자 보세요. 이 애라고 하는 것은요. 자 애석해 하는 거죠. 애석해. 자 이때 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월. 자 그러니까 이 애양간의 애양은 세월을 애석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님을 이렇게 공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 풍수지탄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그렇죠?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이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우리말로 쓸게요. 수욕정이 풍부지.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욕양이 침부돼. 자식이 부모님을 공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시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애양단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부모님께 좀 더 이렇게 잘 해드리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점점 노쇠해 가시고 늙어 가시고 그런 것을 한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애양단인데 사람들은 그냥 이게 볕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그런 말 있죠. 그 문경세제는 웬고갱고 이 아래당에 보면 문경세제 어쩌고 이런 말 나와요. 들어보셨어요? 문경세제는 웬고갱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문경세제가 아니에요. 자 이걸 맞히신 분 또 책 드릴게요. 문경세제가 아니고 뭘까요? 문경세제가 아니고 이게 와전된 거예요. 자 사람이 죽으면 몇 개의 고개를 넘어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몇 개의 고개를 넘어가요? 모르시는구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문전세제에서 나온 거예요. 문전세제가 와전돼서 문전세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런 말 안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죽으면 세 개의 고개를 넘어간다. 하나는 문턱을 넘어가요. 문턱. 사람이 죽으면 이 문턱을 넘어가요. 맞겠죠? 자기 집에 문턱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개울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내가 살던 곳의 개울가에 있는 그 언덕을 넘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묻힐 고개의 언덕을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문전세제였어요. 문전세제 원래. 이게 문전세제는 웬고갱가 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야기를 하다가 문경세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그 공부를 안 하면 이게 당연히 이런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들이 잘못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제가 이런 이야기만 하려고 해도 오늘 12시까지 이야기해야 돼요.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것들이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는 아는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누군가가 막 재밌는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들어서. 그런데 그 재밌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하거나 또 내가 아는 지식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려고 하거나 이러면 막 어떨 때 막힐 때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러잖아요. 물이 뭐야? 물이 뭐야? 그러면 그래서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수소는 뭐고 산소야? 산소는 뭐야? 그럼 그냥 어떻게 이야기해? 아, 그런 거 있어. 그냥 외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분식회계. 여러분 분식회계라는 말 많이 들어보세요. 회사에 들어보셨죠? 분식회계. 근데 분식회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잘 몰라요. 분식회계. 아, 분식회계 분자가 뭐냐고 제가 조용히 경제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분식회계 분자가 뭐냐 했더니 나눌 분자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나눌 분자. 분식회계 분자를 나눌 분자로 아시는 분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분식회계 분자가 나눌 분자가 아니라 이게 가로 분자예요. 가로 분자. 분자가. 그러니까 가로 분자는 뭐냐면 화장을 하는 거, 화장을 하는 거. 여기 보면 쌀밑자하고 나눌 분자 보이십니까? 한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면 그 분이 가로 모양이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단장하고 화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이미지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단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데도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꾸미고. 이해가세요? 그래서 분식회계예요. 분식회계. 그 다음에 여하와 하여는 뭐냐면 둘 다 어떠냐는 뜻이에요. 어떠냐. 여하나 하여는 어떠냐.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보세요. 이건 제가 책에다 일일이 다 써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필기도 하시라고. 자 하여는 뭐냐면 하여부터 설명드릴게요. 내 의견은 정해졌어요. 이미. 내 의견이 이미 정해졌는데 너의 의견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가 거기 써놓으세요. 이방원의 하여가. 이방원의 하여가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서 천년만년 살겠다 이런 살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정몽주를 회유할 때 쓰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방원이. 근데 그러니까 하여가. 그래서 하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근데 이 여하는 뭐냐면 내 의견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내 의견이 정해지지 않아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의견은 어떠냐? 그게 여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 같지만 달라요. 이해가세요? 내 의견이 정해져서 물어보는 거하고 내 의견이 안 정해졌고 너의 의견을 물어보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여와 여하를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타명 소설은 제가 읽고 문경세자도 이야기했죠. 그게 이제 진도 아리라는 게 또 나오고요. 자,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이런 말 하잖아요. 경마. 근데 이게 또 틀린 말이에요. 말 타면 여러분 경마 잡히고 싶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원래 말은 경마가 아니에요. 뭘까요? 혹시 아시는 거?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데 앞에 글자가 달라요. 앞에 글자 이게 뭐냐면 견마. 말 타면 견마자. 그러니까 견자는 끌기 한자거든요. 끌기 한자. 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죠. 내가 돈을 잘 벌고 뭐 회장이 되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운전하는 게 나아요? 누가 운전해주고 딱 뒤에 타는 게 나아요? 네? 뒤에 타는 게 낫지 않나요? 회장님들이 자기가 운전하는 거 보셨어요? 다 뒷좌석에 앉아있지. 그게 견마예요. 요즘 말로. 옛날에는 말이 요즘 그 에쿠스라는 말 자체도 말이라는 뜻인 거 아시죠? 그 자동차 중에 에쿠스라고 있잖아요. 되게 비싼 그게 이제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거든요. 하여튼 견마라는 말 나왔고 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읽을 때는 폐북이잖아요. 북녘북자. 근데 폐할 폐자 다음에는 폐배라고 있고 이거는 원래 이 글자도 막을 색자거든요. 이게 막을 색자로 쓰이기도 하고 변방 색자로 쓰이기도 해요. 변방색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변셋이라고 할 때는 새라고 합니다. 변셋이라고 있지 않고요. 변셋이 패배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영문과 대학원에 이렇게 다닐 때 한 분이
해밍웨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계속 이걸 읽으실 때 페북이라고 있는 거예요. 페북.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질문 시간에 아니 이게 그 배자 국자인데 패다 하면 배로 익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면 괜찮은데 이 패배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페북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한동일 작가의 라틴어 수업에 이제 나온 말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 이 공부한다는 것은 아지랑이를 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운동장에는 어떤 아지랑이가 피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막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야마라는 말 쓰거든요. 야마. 이 장자에 나오는 말에서는 야마라고 해요. 이 들에 피는 아지랑이다 이런 뜻인데 들에 막 이 아지랑이 피는 거 보시면 막 말이 이렇게 뭡니까? 막 가는 뚜구닥 달리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 경험 보이셨죠? 그래서 야마라고 해요. 실제로 이 장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제 두보의 시가 하나가 있어요. 이제 여기 보면 뭐 이것도 아마 한문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그 한시일 거예요. 그래서 강벽 조유백 산청 화요견 금춘 간우가 하일식이냐 강이 푸르니 푸를 벽자여 새가 더욱이고 여러분 푸른 강에 새가 날아가면 멋있을까요? 안 멋있을까요? 푸른색과 흰색 대조가 멋지죠. 그 다음에 산청 화요견 산이 푸르니 꽃이 불붙는 듯하고는 이 연자는 원래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그랄 연자예요. 그랄 연자인데 하나 알아두실 것은 이 글자는 이 불화자가 있는 연자로도 쓰입니다. 같은 말로. 자, 이럴 때 불화자가 있으면 뭐예요? 불탈연. 불이 있으니까 불탈연. 근데 이것도 불탈연으로 써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연자가 불탄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산이 푸르니 꽃이 불붙는 듯하다. 금춘 간우가 올봄도 복원도 지나가니 하일식이냐. 어느 날이 과연 돌아갈 해란 말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석을 제가 이렇게 써놨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이 두보라는 작가. 이 두보라는 작가는 되게 우국적인 시인이에요. 나라를 걱정하고 그런 시인이에요. 이백 들어보셨죠? 이태백. 술 많이 마신다는 이태백과 상당히 대조적이죠. 이백은 되게 시선이라고 해서 되게 풍류를 읽잖아요. 풍류. 근데 이 두보의 시는 상당히 고향을 생각하고 이런 시입니다. 이것도 이제 항이 그 정승 동상 옆에 이제 그 가보면 이런 그 글이 있어요. 청산 이망화, 하유 장안로, 세상 명리인, 상봉 부지로. 뭐 그 해석이 다 있는데 이 부지로라고 하는 것을 이 부지로 늙음을 알지 못한다. 거기 이제 비석에 가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서로 만났는데 늙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써 있어요. 근데 거기서 늙음을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어른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상봉 부지로잖아요. 그래서 이 로는 어른이라는 뜻인데 그 해석이 그 실제로 여러분 가보세요. 거짓말 아니고 황희정승 그 반구정 있죠. 거기 가보면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다라는 예를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뭐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약간 건너뛰겠습니다. 이 이규보라는 사람의 이제 그 고려시대 문신인데 시에 이런 게 있어요. 놀러 가면 되게 장맛비가 오고 한가하게 앉아 있으면 항상 날씨가 맑다. 포식하고 밥을 물리면 고깃국이 나오고 목구멍에 병이 나면 소리 많이 들어오고 공감하지 않으세요? 좋은 물건 싸게 팔고 나면 시장 가격이 올라요. 여기서 막 중국 이런 데 가보면 막 2개에 1,000원 있는데 좀 더 가면 3개에 1,000원, 더 가면 4개에 1,000원 뭐 이러잖아요. 오랜 병을 고치고 나서 훌륭한 의사. 이게 현대판 머피의 법칙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 현대판 머피의 법칙을 벌써 고려시대에 이규보라고 하는 그 시인이면서 문신이죠. 이 문신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은 되게 어려운 글자들이 많아서 제가 그냥 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려판 머피의 법칙인데 천하 불려 의사 그 다음에 자, 요 뒤에 있는 글자 뭐죠? 예, 십상팔구죠. 십상팔구.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그러니까 9가지, 8개, 9가지, 10중 8구 이런 거 같은 거죠. 10가지 중에 8, 9가지는 내 뜻대로 안 된다. 여러분 세상사가 내 뜻대로 되나요? 얼마나 내 뜻대로 되면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사는 정말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 없고요.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하면 간발의 차례도 출발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바로 이제 현대판 목표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반복이죠. 그래서 갓난아기가 엄마라는 말을 인지하고 발음하기까지는 1만 번 이상 들려야 됩니다. 아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실제로 마가 가장 어린아이가 먼저 말하는 게 마인 거 아시죠? 마. 왜냐면 마가 입을 붙였다가 입술을 붙였다가 띄면 마가 돼요. 한번 해보세요. 마. 이게 입술을 붙였다가 띄는 거 이걸 양수음이라고 그래요. 조금 전문적인 양입술 소리라고 하는데 이 양수음이 가장 발음하기가 쉬워요. 그러다가 뭐가 돼요? 맘마가 돼요. 맘마. 그러다가 엄마가 돼요. 아빠는 한참 몇 년 지나가 몇 년 아니지만 한참 있다가 발음해요. 아빠는 발음이 엄마라는 발음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맘마, 엄마 이런데 이거는 엄마 이런 거 붙이는데 아빠 할 때는 이런 건 붙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뭔가를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복, 여러분 공부라는 거는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데 공부라는 건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repetition. 반복이죠. makes perfect. 반복은 완벽하게 만든다는 거. 뭔가를 이렇게 반복을 하면 완벽하게 돼요. 이 중국어에서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이 빵지 부시 이거 치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은 한 입 먹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빵지가 뚱뚱한 사람이에요. 부시 아니다. 한 입 치다 먹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은 한 입 먹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만큼 반복, 이 반복의 힘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은 반복이다. 이해가시죠? 빵지 부시 이거 치다. 중국어에서 공부하신 분 계시죠?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백이열전을 이제 여기 보면 김덕신의 묘지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제주가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 짓지 마라. 나보다 어리석고 두나리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름이 있었다. 여기 보세요. 10,000번을 읽어요. 책을 하나를 막 10,000번 이상 읽어요. 그러면 다 공부가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책을 몇 번이나 읽었을까? 하나의 책. 기억하세요? 책을 3번 읽으면 지루해서 못 읽잖아요. 근데 10,000번 이상을 읽었잖아요. 이 김덕신이라는 분도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노자 열전은 몇 번 읽었냐면 2만 번 읽었어요. 2만 번.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까르페 디엠이라고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중간중간 좀 생각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게 라틴어인데 현재를 즐겨라 이런 뜻이에요. 거기다가 좀 써놓으세요. 카르페 디엠 써진 거 보시면 현재를 즐겨라. 이 내가 지금 그 경험한 현재를 정말 즐기는 거, 이게 카르페 디엠이에요.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도 어떤 이야기 했어요.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 현재에 충실하라 이런 말 했거든요. 현재를 즐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즈 데이도 마찬가지고요. Make hay while sunshine 이건 뭐냐면 태양이 비칠 때 건초를 만들어. 거기다 좀 써놓으실래요? 프린트물 있으신 분은 태양이 비칠 때 건초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해가 뜰 때. 그렇죠. 여러분 건초는 해가 뜰 때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안 만들잖아요. 그래서 해가 뜰 때 건초를 만들고 스트라이크 와일드 아이미사 이건 뭐냐면 새가 뜨거울 때 쳐라. 여러분 대장장이들 보시면 새가 막 붉게 달궈질 때 막 치지 않습니까? 맞죠? 새가 달궈질 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스트라이크 와일드 아이미사 하십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즐길 수 있는 거. 자, 이제 보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학문들 전공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 무슨 원리, 김치찌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찌개가 이게 맞나요? 이 찌개라고 할 때 이게 어이가 맞아요? 아이가 맞아요? 네? 찌개 할 때. 어이가 맞아요?
이게 찌개가 맞아, 찌개.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돼 있으면 우리 부대찌개 할 때도 아이잖아요, 찌개 할 때.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 간판 같은 게 있고 상선약수.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들어보셨죠?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인데 어떤 분은 상선약수가 가장 좋은 건 약수물이다. 약수물이다. 그래서 이 약수인지 아시는 분이 계셔요. 상선약수 할 때. 이게 아니라 같은 약자죠, 같은 약자. 이렇게 써야 돼요. 이해가요? 가장 좋은 것은 이게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상선약수 이렇게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 레쪼 자동차 중에 여러분 레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레쪼. 이 레쪼 자동차가 이게 산들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산들 거기다 써서 이탈리아 말로 산들바람이라는 뜻인데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자동차 이제 중고차를 좀 사신다고 해서 제가 따라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그 뭡니까 영업하시는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레쪼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레저용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 레저는 레저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가라는 레저는 이렇게 써보세요. 레저 스포츠 할 때. 레저가 이건데 이분 이제 영어 실력이 약한 거예요. 어떤 언어 실력. 그러니까 이 레쪼가 레저하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레쪼니까 레쪼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아이고 또 아는 척 한다고 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 레쪼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돈가스란 말 우리 쓰잖아요. 돈가스가 왜 돈가스냐? 돈가스. 여러분 돈가스가 돈자가 돼지 돈자예요. 돼지 돈자. 돼지를 부풀려 놨다는 거예요. 돈가스. 그러니까 원래 돈가스도 일본식 표현이고 영어로는 어떻게 쓰냐면 써보세요. 거기다 폴크, 돼지고기, 커틀리. 이게 돈가스예요. 폴크가 돼지는 돼지고기고 커틀리는 얇게 저민다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오바이트 할 것 같아 이런 말 쓰잖아요. 오바이트 토 나올 것 같아. 근데 오바이트는 토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뭘까요? 오바이트. 그렇죠. 이거 맞추셔서 제가 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인 제가 끝날 때 해드릴게요. 이 오바이트는 과식한다는 뜻이에요. 토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나치게 먹는 것이니까. 토한다는 그런 그 뜻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토한다는 건 이제 바밋이나 스로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쓰실 분은 쓰세요. 바밋. 또는 이제 스로업이라고 해서 위로 던지는 거. 밑에 있는 것을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정말 몰라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랄 연자가 꼭 표시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써요. 왜 이렇게 쓰냐면 자, 왼쪽에 있는 단월자 보이세요? 단월자 뭐야? 단월자 뭐야? 이게 고기 육자하고 똑같아요. 고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다음 불화자 보이죠? 불화자. 그 다음에 고기육 개견자. 밑에 있는 불화자가 있고 요 옆에 있는 글자 개견자. 이해가세요? 개견, 고기육, 단월자가 고기로 쓰인다. 그러니까 원래 이 불탈 연자는 개를 그 불에 태워서 신에게 이렇게 제사 지내거나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원래 뜻이. 알고 계셨어요? 그럴 연자가. 그래서 이제 불탈 연자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의 이런 걸 한자의 심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연자로만 알고 있는데 이 글자의 어원을 따져보면 이게 이제 이 글자가 불화자가 없어도 그러니까 이 밑에 자체가 이 불화자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전 가스레인지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게 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화시키면 이렇게 보여 안 보여? 그 가스레인지나 이런데 점화시키면 불이 이런 모양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한자가 애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한자의 심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문학을 이제 공부해서 영문학 박사가 됐는데 정말 이게 칭찬의 힘인 것 같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운명처럼 영어 선생님 만났는데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넌 영어 되게 잘한다. 그래서 뭐 그때부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반복학습효과인데 여러분 그 프린트문에 보이시겠지만 이게 독서 100편 의자현이에요. 거기다 음을 좀 달아주세요. 거기 프린트문에 있으시면 독서 100편 의자현. 이걸 편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독서 100편 의자현. 아시겠죠?
책을 100번 읽으면 뭐라고요? 뜻이 저절로 나타난다. 이런 표현입니다. 공부는 자신을 채우는 그런 탐구의 시간이다.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 뚝심하고 호기심이에요. 이건 저의 경우를 이야기한 건데 전 정말 머리가 나빠서 그러니까 제가 되게 학위를 막 많이 땄다고 사람들이 IQ가 되게 높은 줄 알아요. 근데 정말 거기 책에 제가 썼지만 이 뭡니까 이 호기심을 보면 그 IQ 2자라고 제가 써놨어요. IQ 2자 밑에다. 그래서 정말 IQ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니까 머리가 막 화석화되는 것 같아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호기심. 새롭고 신기한 것을 접하고 탐구하는 취미. 영어로 큐리아서티라고 했고 이는 듀어런스라고 써놨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저뿐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저한테 뭐 박사님 IQ 150이 넘으시죠.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한 9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IQ가 100도 안 돼요. 근데 정말 이런 두 가지 때문에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리바깥을 더 보려고 누가가 한층 오른다. 이게 이제 왕지환이라는 그 당나라 시대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왕지환 들어보셨나요 혹시? 왕지환이라는 당나라 시대의 좀 써보세요. 왕지환이라고 하는 시인의 신이죠, 문신이죠. 유명한 작품인데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 볼 건 없고 욕궁천리목 갱상일충루 자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욕궁천리목이라고 써있죠. 천리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천리라고 하는 곳을 그러니까 더 높은 곳이 천리라는 곳을 좀 더 오르기 위해서, 더 높은 곳을 보기 위해서 욕궁천리목 갱상 이때는 경이 아니고 갱인데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층의 누각. 그러니까 중국어로 하면 껑샹 이창라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층 한층의 누각을 오른다. 이게 갱상일층루거든요. 욕궁천리목 갱상일층루. 그러니까 그 뭡니까 좀 더 높은 누각을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하나를 누군가가 뭔가를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는 말이죠. 욕궁천리목 갱상일층루. 자, 요것만 따라서 읽어보실래요? 자, 욕궁천리목 갱상일층루. 네, 보시는 말입니다. 자, 공부는 나눌수록 커진다 이렇게 이제 제가 썼는데 나누는 공부의 즐거움. 이제 공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누는 거죠. 지식도 이런 것도 그렇고 나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얻은 것은 신봉사예요. 제가 이제 어느 날 대학에 이제 그 캠퍼스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 건물에 신봉사라는 말 써준 거예요. 신봉사. 그래서 저는 신봉사는 도대체 뭔가 신천의 아버지 신봉사는 아닐 테고 그렇죠. 이 마음심자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심자 봉사예요. 신봉사. 이게 뭡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간판이 있더라고요. 키 필요 없습니다. 몸매 필요 없습니다. 봉사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오세요. 보시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공부를 하거나 이러면 그 나의 지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제 이런 그 지식 나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지식 나눔이 한 몇만 시간 돼요. 제가. 이렇게 나눔 이런 것만 한 것만 해도.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을 나누는 공부만 하는 건 쉬워요. 공부만 하는 거는. 그렇지만 저는 공부만 한 게 아니고 그 공부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이런 걸 제가 많이 했어요. 아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제 이런 검색해서 제가 엄청나게 많이 한 800개 이상 올려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윤리의 끝인 공부다라고 책에 썼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 참치를 그 대학원 다닐 때 좀 늦게 공부하신 분이 저에게 참치를 사주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승마, 골프 뭐 다 해봤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여행도 가보고 해봤지만 어딘가 한편에 좀 어색함, 서운함 이런 것들이 나더라. 근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플레저와 듀이상스가 있어요. 이 플레저라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 그러니까 뭐 책을 읽거나 또 뭐 여행을 하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이런 즐거움이고 이 듀이상스라고 하는 것은 압박 속의 즐거움이라고 해요. 압박 속의 즐거움. 이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의 비평가인 분이 이제 쓴 말인데요.
이제 주의상수 좀 깊이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데 여기서는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도 머리 아프시니까 그냥 압박 속의 즐거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박사논문 심사 받으며 새벽 강의하고 가끔은 탁자기를 신어서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에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막 시간이 한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바쁨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나가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의 즐거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업이 2시간인데 여러분이 2시간을 계속 수업을 하면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제 요 이야기만 하고 조금만 쉬었다 괜찮겠죠? 화장실 다녀오시고 이제 수업을 할 거니까 여기만 좀 보세요. 그래서 이 미술관옆 동물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이란 게 처음부터 풍덩 빠지는 건 줄로만 알았지 이렇게 서서히 물들어 버릴 수 있는 줄은 몰랐어. 이게 영화 미술관옆 동물원의 대사인데 저는 이걸 공부에 대다가 이 사랑이라는 말에 공부를 넣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공부라는 게 처음부터 풍덩 빠지는 건 줄만 알았지 이렇게 서서히 물들어 버릴 수 있는 건 줄은 몰랐어. 말되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처음부터 풍덩 빠지진 않아요. 점점 내가 그것에 이렇게 빠져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속에 뭔가 내가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이런 거지 처음부터 풍덩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우선 1교시 제가 수업을 마치고요. 조금 여러분이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2교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